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16번 문제 보실까요? 문제 16번. 문제 16번도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16번이 좀 개정된 내용이죠. 지난 15번도 그렇고요. 15, 16, 14, 15, 16, 17 다 개정된 내용인데요. 협업 시스템의 구축 운영, 협업 시스템의 활용 촉진, 행정정보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에 대해서 약속하시오.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행정협업 시스템의 구축 운영입니다. 행정협업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행정협업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서는 행정협업 시스템의 공동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행정협업 시스템의 공동 운영. 이건 공동 운영은 행정기관끼리 하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협업 시스템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 및 촉진입니다. 활용 촉진. 활용 촉진. 거기 부수적으로는 뭐가 있나요? 점검평가 지원이 나오죠. 점검평가 지원. 행정협업 시스템을 활용하고 어떻게 촉진하느냐에 따라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지원 등이 나옵니다. 점검, 평가, 지원 등. 세 번째는 행정협업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입니다. 상호 연계 및 통합. 자, 훈련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협업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에는 연계 및 통합은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연계 및 통합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학습하겠는데요. 먼저 1번 보시니까 행정협업 시스템의 구축 운영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는요, 행정협업은 다 뭘로 합니까? 전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자적으로. 그래서 전자적 협업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여기 행정협업 시스템은 전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자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행정기관끼리 전자적으로 협업 시스템이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그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죠? 실시간, 자, 체크하세요.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응? 실시간으로. 그리고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공동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그 공무원들의 실적 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역시 등록하고 관리해서 전자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자적으로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행정기관끼리 공동작업을 해서 그 공무원들의 실적 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등록하고 관리해서 전자적으로 협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먼저 행정협업 시스템의 공동 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 이용, 이용. 또 공동 이용인데 여기 운영 공동 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동 이용. 협업 시스템의 공동 이용입니다.
행정기관장은 행정협업 시스템을 이용해서 행정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죠. 또 행정협업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협업을 뭐 하거나 요청하거나 또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관련 문서 등을 행정협업 시스템을 통해서 당연히 공동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행정협업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행정협업 시스템의 공동 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협업 시스템의 활용과 어떻게 촉진하느냐. 거기 행정기관장은 소관 업무 중에서요. 행정협업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 또 행정협업 시스템의 활용 실태를 평가 분석하고 행정협업 시스템 활용 실태를 평가 분석하고 활용을 뭐 한다? 촉진해야 한다. 행정협업 시스템의 활용 및 촉진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어떻게 점검하고 평가할 것이냐.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협업 시스템의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뭐 한다? 평가하고 그리고 뭐 한다?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시스템을 활용 실태를 뭐 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세 번째, 행정협업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끼리 하는 겁니까? 행정기관이 하는 거죠. 행정협업 과제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장은 행정협업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 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 및 통합의 지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협업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시스템의 연계 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누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각 행정기관에서 지원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연계 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계 및 통합 지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준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나 내용이 추상적이죠. 그래서 행정협업 시스템의 구축 운영, 행정협업 시스템의 활용 및 촉진, 행정협업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행정협업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서는 공동 이용이죠. 죄송합니다. 공동 이용이 되겠고, 활용 촉진은 점검하고 평가하고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 행정협업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은 연계 및 통합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원을 해준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16번도 한번 써보세요. 답안지를 작성하셔서 8분 동안의 답안지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키워드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구축 운영에서는 의사소통이죠. 뭐 다. 멀리 떨어져 있는 행정기관끼리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서 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또 공동작업과 실적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공무원들이 각각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8분 동안의 모범 답안을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또 훈련을 통해서 안 보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서 17번입니다. 행정협업조직과 시설 및 문화의 조성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이것도 이번에 개정된 내용인데요. 4점이라고 나오네요. 행정협업의 조직과 시설 및 문화의 조성 등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행정기관에도 문화가 있겠죠. 자, 먼저 행정협업조직의 설치입니다. 행정협업조직의 설치.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좀 생소한데요. 자, 먼저 행정협업조직의 설치입니다. 행정협업조직의 설치. 자꾸 써보셔야 돼요. 행정협업조직의 설치. 여기에는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겁니다.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합니다. 행정기관끼리 공동운영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두 번째는 행정협업 관련 시설 등의 확보입니다. 행정협업 관련 시설 등의 확보. 행정을 협업하는데 관련 시설 등의 확보. 자,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행정협업 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입니다. 행정협업 문화의 행정협업하는데 그런 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입니다. 행정협업 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협업 문화의 조성하는데 첫 번째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거냐? 사업 추진. 그리고 국제협력 간의 추진이 있습니다. 국제협력 추진. 국제협력 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정협업 우수기관의 포창과 홍보 등입니다. 포상. 행정협업 우수기관의 포상 및 홍보. 포상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홍보 등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는 포상 및 홍보가 나오고요. 포상을 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공무원들에게 진급해 줘야 되겠죠. 공무원의 우대 조치가 있겠습니다. 공무원의 우대 조치. 뭐 이런 것들이 네 번째 행정협업 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포상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행정협업 조직의 설치부터 들어갑니다. 공동운영 규정의 제정을 볼까요? 우선 행정기관장은 여러 다수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목적 그리고 대상,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목적과 대상, 또한 관할구역 등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 기능, 업무 처리 절차 및 정보 시스템 등을 연계 통합하거나 또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과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모든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그런 조직 간에 서로 행정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운영 규정 제정입니다. 행정협업 조직 설치 운영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장은 해당 행정협업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협업 관련 공동운영 규정을 뭐 할 수 있다? 제정할 수 있다. 행정협업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행정협업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공동운영 규정을 뭐 할 수 있다? 제정할 수 있다. 두 번째, 행정협업 관련 시설 등의 확보입니다. 행정협업 관련 시설 등의 확보. 행정기관장은 행정협업을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동시설, 공간, 설비 등을 마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32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시설이 행정협업 관련 시설로 활용되거나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 행정협업 문화의 조성과 국제협력 등이 나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협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정협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 등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냐? 그 사업 추진을 보니까 행정협업 우수사례 발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도 하고 일반인들에게 대외 홍보, 대내 홍보가 이루어지겠죠. 또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 전문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합니다.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당연히 포럼과 세미나도 개최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하는 것.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 사업 등. 그 밖에 행정협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협업 관련 시설 및 행정협업 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국제협력 추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협업의 참고자료 발굴 및 우수사례 전파,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류, 관련 전문 기술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네 번째, 행정협업 우수기관의 포상과 홍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상 및 홍보가 나오지요.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협업 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또는 홍보할 수 있다. 포상과 홍보는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의 우대조치입니다. 행정기관장은 행정협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 등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등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공무원의 우대조치가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행정협업기관, 우수기관의 포상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0점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답안지를 작성해 보세요. 보고 한 16분에 답안지를 보고 작성해서 16분입니다.
16분에 다 쓸 수 있으면 다 쓰는 거고 못 쓰면 한정된 시간에 여러분이 작성하셔서 반복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행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가 끝났고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서 뭐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15, 16, 14, 15, 16, 17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문제 2번이죠. 행정협업 촉진과 행정협업과제의 업무의 대상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2번. 이런 문제는 개정된 내용이니까 여기서 꼭 한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민원 처리에 관한 재정 목적과 민원의 종류를 약술하시오. 18번도 이번에 개정된 내용인데 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재정 목적과 민원의 종류입니다. 자, 먼저 민원 처리의 재정 목적입니다. (18번) 민원 처리에 관한 민원 처리의 재정 목적. 민원 처리의 재정 목적과 그리고 또 뭐야? 민원의 종류. 민원 처리의 재정 목적. 보실까요? 이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죠.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이 어떻게 돼요? 공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민원 처리는 행정자치부, 줄 쳐봐요. 민원 서비스 정책과에 담당합니다. 행정자치부, 이거 개정됐습니다. 용어가, 과가 민원 서비스 정책과. 원래는 민원제도과였어요. 민원제도과에서 민원서비스 정책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민원서비스 정책과. 민원서비스 정책과에 담당한다. 두 번째, 민원의 종류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입니다. 처분은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죠. 또한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민원에는 일반 민원이 있고 뭐가 있나요? 고충 민원이 있습니다. 2번 민원의 종류에는 일반 민원이 있고요. 고충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의 종류에는 일반 민원이 있고 고충 민원이 있다. 일반 민원에는 법정 민원 이렇게 볼까요? 법정 민원, 또 질의 민원, 세 번째 건의 민원, 네 번째는 기타 민원. 일반 민원에는 법으로 정한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이 있다. 다시요. 일반 민원에는 법정 민원이 있고요. 법으로 정한 민원이니까 뭐가 있나요?
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받고 허가받고 승인받고 특허,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대장 등의 등록,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이 바로 법정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법정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 등에 의해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서 인가받고 허가받고 승인, 특허,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대장 등의 등록,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이다. 두 번째, 질의민원이라는 건 뭡니까? 행정 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한다. 질의하는 거죠, 여러분, 민원인이. 행정 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을 우리는 질의민원이라고 한다. 건의민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건의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타민원입니다.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그러니까 이거죠. 법정도 아니고 질의도 아니고 건의도 아니고 고충민원도 아닌 외에 행정기관에서 단순한 행정 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 설명 등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다. 기타민원. 그러니까 법정도 아니고 질의도 아니고 건의도 아니고 고충도 아닌 것이 기타민원이 되겠는데요. 특히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라는 게 뭘까요? 뭐 주민등록 등본 끊어주세요. 그죠? 인감증명서 끊어주세요. 뭐 이런 것들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충민원입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에서 출처요.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에서 위법부당한 소극적인 처분입니다. 또 행정기관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충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인 처분입니다. 또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들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충민원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2번도 지금 이것도 괜찮아요. 민원의 처리 재정 목적과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 약속하시오. 이것도 출제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이 있고 일반 민원에는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 그리고 고충 민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18번 문제도 괜찮습니다. 개정된 데 가지고 괜찮아요. 19번입니다. 민원 행정의 특징 및 기능과 민원 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약속하시오. 자, 민원 행정의 특징 및 기능.
첫 번째, 민원행정의 특징입니다. 특징. 민원행정의 특징이 있고 민원행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민원행정의 특징도 4가지, 기능도 4가지, 그리고 민원행정의 중요성이 나오는데요. 먼저 민원행정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마 다른 문제집에는 이런 게 없는데요. 민원행정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민원행정의 특징. 민원행정의 특징. 첫 번째, 다양성과 변동성이 나왔네요. 다양성과 변동성. 한번 볼까요? 민원행정은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유동적이며 항상 새로운 조건하에 결정되므로 다양성과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기관의 성격과 기능, 또 주민들의 소득 수준, 지역 발전의 정도, 지역 문화의 특성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민원 내용이 다양하고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이 있다 보면 행정기관에서는 크든 적든 돈이 들어갑니다. 적은 재정 지출의 수반성입니다. 적은 재정 지출의 수반성이 되겠습니다. 민원 행정은 그것의 처리나 해결을 위해서는 거의 재정 지출을 수반해야 된다. 대부분이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종류 여하에 따라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그렇죠.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은 비용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적인 복잡성입니다. 세 번째는 질적인 복잡성. 거기 보세요. 민원 행정은 양적인 평창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나의 민원 해결은, 그죠?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기대 수준 상승으로 새로운 민원의 충족을 요구하게 되고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하나의 민원은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질적인 복잡성이 따른다. 네 번째는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제기된 민원의 처리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죠?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 지방 상호 간, 그리고 여러 행정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하는 역시 증대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기된 민원을 처리하는데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공무원들 사이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고서는 민원인들에게 만족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행정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 민원행정의 기능입니다. 민원행정의 기능.
네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행정 통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입니다. 행정하는데 당연히 이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행정 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구제. 여러분, 행정이라는 게 뭘까요?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과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 아니겠습니까? 구제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정의 주민 참여적 기능입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이 행정의 기능이 있다. 네 번째, 행정의 신뢰성 제고 수단으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행정 기능은 통제 수단 기능이 있고, 암기하셔야 돼요. 구제 수단 기능이 있고요. 또 주민 참여적 기능이 있고요. 행정의 신뢰성, 제고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볼까요? 민원 행정의 기능 나왔죠? 민원 행정은 행정체제의 내부 관리적 기능이 아니라 국민의 특정한 요구 투입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요구에 대해서 투입시킨다는 거죠. 산출을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수요와 국민의 요구 증대에 따라서 업무량이 증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원 행정은 다음과 같은 행정 통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행정 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행정의 주민 참여적 기능, 행정의 신뢰성, 제고 수단으로서의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쭉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른쪽 두 번째, 민원행정제도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민원행정의 중요성 한번 읽어볼게요. 민원 사무를 통하여 국민은 행정기관과 직접 접촉하여 처리 과정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게 되므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고 국민에 대한 편의와 봉사를 도모하려는 민주행정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사무보다 중요한 사무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가의 기능이 19세기는 뭐였죠? 자유방위명 경찰국가에서 21세기는 복지국가 또는 행정서비스국가로 변모됨에 따라 국가는 국민생활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원행정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에 대한 행정소송 제도는 현실적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한도 내에서는 커다란 효과가 있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즉 쟁송 제기 대상 행위, 기간, 적정성 등에 대한 제한이 있고 시간이나 비용의 과다한 부담으로써 개인의 권리 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 최소의 비용으로 간편한 절차나 수단 등을 통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의 원칙에 의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간편한 절차, 수단 등을 통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국민의 권익보호, 그래서 행정 서비스에 만족을 두는 그런 국민의 권익보호의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민원행정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민원 사무 처리 원칙과 민원 종류별 처리 방법 등을 논술하시오. 40점인데요. 답안지가 상당히 많죠. 20일 이유 신청, 민원 처리 방문제 나와 있고요. 국민 제한 규정. 다음 시간에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1시간만 더 한번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 여러분 답안지 작성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46문제 중에서 23문제로 압축했습니다. 23문제 압축했는데 다시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다시 10문제로 또 제가 압축해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계속 답안지를 작성해서 훈련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